황금돼지해 맞아 했는데 금년은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그 하면 복 짓는 게 좋으니까요. 많이 복 지으시고 금년에는 이제 금년 들고 첫 토요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금년 안에는 쭉 그래야 되겠지만은 반석 같은 믿음이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첫째끝이 이 믿음을 믿고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내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아마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 수행이 필요하고 항상 밝은 면을 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진리를 갖고 계시고 계속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밝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 열심히 나오시다가도 집에서 수행을 한답시고 집에 있어 보면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밝은 면을 안 보고 있다가 보면은 금방 어두워지. 왜 그러냐면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 어두운 게 자꾸 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와가지고 계속 인간신의 자식, 현상 없다, 병 없다, 불행 없다 계속 이렇게 외치면서 웃고 살 때는 항상 밝은 면을 보게 되니까 밝은 속에서 삽니다만은 집에 가보면은 참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잘 들어오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진리를 마음속에 이제 간직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분, 대전에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비록 짧은 1시간 내외에 강하지만은 이게 서울에서 오시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마음은 이 진리 속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토요강화에 가자는 이 마음을 굳히는 순간에 그때부터 벌써 마음은 진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이 진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이 나를 자각을 지키고 계속 이런 우선시하는 이 마음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형님한테 잠깐 갔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석 때 산에 걸초하러 갔다가 청나무지 아름들이 되는 청나무가 옆에 산소 옆에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청나무를 이제 톱으로 가지고 배서 눕혔습니다. 굉장히 큰 놈을. 근데 토막을 내가지고 그 청나무를 갖다 이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어깨 쪽에 이게 이제 들다가 보니까 힘을 무리하게 썼는데 계속 어깨 아프다 그래서 여사로 이제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인대가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이 촌에 이제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힘드는 일을 좀 이제 아들이 해주니까 별 크게 이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수술이면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은 MRI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찍으니까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남이 어떤 가해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물건을 들다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23일 날 수술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소에 벌초하고 좋은 일 했는데,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하고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생명은 형제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형제라고 하고, 이제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동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수지 밑에 있는 제일 이제 좋은 논이에요. 그런 논인데, 그 논을 이제 수복을 주고 굳이 먹는데, 근데 이게요, 요즘은 멧돼지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이 멧돼지가 농사 지어놨는 걸 수확을 한도 못 한대요. 그거 와가지고 돼지 놀이터가 돼버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산 밑에 있는 논하고 떨어져 있는 논하고 이거를 한 사람이 주인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논 전체를 같이 이제 경작을 해줘야 돼요. 그 이제 용왕또가리는 마음에 안 드니까 못 붙여주겠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 없이 이제 수복을 주고 붙였는데 몇 년간을 수복을 계속 이제 손해보고 수복을 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원래는 수복을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어떤 일이 형제간에 이제 이 재산을 상속받았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 샀는 논하고 부모한테 상속받았는 거하고는 이게 이제 또 틀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샀는 돈은 만약에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바로 규제가 들어와요. 농사 안 지으면은 그걸 이제 제재를 가하는데 부모한테 상속받은 거는 내가 이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재는 없답니다. 짓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혜택도 못 보고 상속받은 논을 이제 경작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형제들끼리 나눴는데 누구는 수복을 받고 누구는 이제 수복을 못 받게 되니까 그 수복 못 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기 뭐 나도 수복도 못 받는 땅을 나를 주고 저거는 좋은 땅 받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촌에 있는 그 아재가 원래는 좀 수복을 좀 달라고 그 땅이 누나한테 줬는 땅인데 누나 보기 자기가 좀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래 이제 부탁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 산 밑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싹 수복을 다 원래는 다 잘랐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게 해마다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베풀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거는 뭐 농사지가 본전도 안 되는데 수복을 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어떤 걸 보면은 그게 멧돼지가 지금은 농사지가 멧돼지 정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어떤 우리 마음의 가상이 일어나오는 일에는 뭔가 가르침이 있을 텐데, 그지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돼지가. 그래서 뭐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게는 3번까지도 새끼를 할 수 있어요. 임신기간이 11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돼지는 한 번 놓으면 10마리 이상씩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 지금 시골 굉장히 심각하고 뭐 산 밑에 밭에 이런 데는 고구마 이런 거 전혀 켜볼 수 없습니다. 멧돼지가 다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작년에 청송 갔더니만은 복숭농사 짓는데도요,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풍풍 쳐가지고, 복숭을 떨어뜨리다 이렇게 주워 먹는데요. 그런데, 그 멧돼지하고 이제 둘의 게임을 하는데, 일부러 푸는 거, 맛없는 거, 이런 걸, 일부러 다른 밭에 걸 주워다가, 밑에다가 뿌려놨는데요. 뿌려보니까,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는데요. 멧돼지가 굉장히 영리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하려고 철책을 지나도, 전기 철책 지나도요, 딱 몇 번 탁 당하고 처음에는 찍 하니까 탁, 깨!
하고 물러섰다가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전진을 해버립니다. 빽 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가 너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 철책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갖고 전기 철책들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그래 한때는 환경보호운동가들 때문에 멧돼지를 잡지를 못하도록 이를 막아버리니까 그걸 했는데 그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이게 우리가 참 저 부분도 뭔가 우리가 대조화의 기도를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어나온 일에는 반드시 어떤 가르침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이 실상을 안 보고 현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그냥 멧돼지는 잡아 죽여야 될 적으로 간주가 돼버리지 멧돼지하고 조화를 이뤄가지고 화해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년간 진리를 하고 했던 분들도 결국은 이래 현상 속에서 묻혀 살다 보니까 현상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은 가르침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명지 94년 12월호에 보면은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23회 일반 연성회 때 이제 일어나왔던 일인데 연성 4일째 되던 날 이제 23회 연성회가 263명이 참석을 했었답니다. 263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성황리에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4박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일차 되던 날 80노인인데 이제 김철호 씨라는 이 노인분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점심 식사로 가가지고 점심 식사 한 그릇 잘 하시고 너무 맛있다고 밥 한 그릇 더 달라 해가지고 한 그릇을 더 자시고 일어서려는데 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다리 힘이 없고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에 강당 밖에 안 나오시고 있는데 방 안에 누워서 오후 강연화를 듣고 다음날 이제 정오에 연습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전심을 자시고 일어서려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이제 한쪽 수족을 완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만 중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풍 걸리는 사람들 광명에 와갖고 연성에 받으면은 나사가 받는데 아니 광명에 연성 사범을 잘 받고 중풍이 걸렸으니까 이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80 노인이 연성에 오게 된 게 그분의 따님이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 그런 이제 수행파와 실성파인 따님이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연성에 한번 참석을 해달라고 한국이 부탁을 했어. 이 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이분이 참석을 한 겁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끝나는 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중풍이 와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입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이제 따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수익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병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제 아버지 뒤에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이 환자분을 붙들고 실상완전음만 송행을 하고 성경 독송을 하고 실상만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오른쪽 수족을 못 쓰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막 가족들은 너 아버지 광명에 가가 병 얻어왔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일날 걸 광명에 갔었기 때문에 작게 일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병원에서 계속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난날 어머니한테 불평이 많고 오른쪽은 결국은 여자를 상징을 하니까 오른쪽 수족을 못 쓰는 결국은 여자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많이 났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래 아버지 지난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억압 지르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딸들한테 분노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행을 이제 좀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집에 이제 딸 5세, 아들 3을 낳았었어요. 이제 8남매인데, 근데 4살, 7살에 아들 2을 연결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들 하나, 딸 5이 이제 6남매가 살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2이 원래 젊어서부터 좀 성격이 개판했는데, 아들 2이 연결을 가고 나서부터 이제 성격이 더 이제 좀 뭐랄까, 완전히 독재라. 그러니까, 성격이 개판한 데다가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반박을 하면은 바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난폭하게 폭군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무도 이제 던져들지를 못했는데 근데 저녁에 해가 저 캄캄해도 밥 먹는 시간 아니면은 전기불도 못 켜고로 하고 텔레비도 못 보고로 하고 그래 완전히 이제 철저한 독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전기불도 켜고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옆에 이제 가족들을 억압하고 위질리는 이런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수족을 못 쓴다는 것은 화가 나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의 자유를 내가 억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풀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자유를 억압을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내인데 돌아와서 나갔던 게 돌아와서 내 수족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보면은 이제 여자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른쪽, 남자하고 관련되면 왼쪽이 이제 보통 수족을 못 쓰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겪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중풍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게 좀 화해가 쉽게 돼요. 이제 이래 말로 설득하고 이러면은 내가 지난날 마누라에게 불평했던 거를 좀 참여를 하고 감사행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 쪽 못 쓰게 되는 이제 이통이 왔을 때 보면은 이제 그지 부자지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자지간에 이 트러블 생기는 거 이거는 참 쉽게 마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남자가 자축 수족을 못 쓰는 풍이 왔을 경우에는 보면은 거진 회복되는 경우들이 좀 보기 힘들더라고. 그런 그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다행히 자기가 부인하고 딸들한테 이제 억압하고 했던 그 부분이 자기가 이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시키는 대로 감사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감사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굉장히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실상 안전만 이 송행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는 가운데 근데 이게 참 보통 의지 가지고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일편단심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3주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4주째 퇴원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걸어다니고 자기 힘을 걸어다니고 4주째 퇴원해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다닐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분이 퇴원을 할 때 병원의 원장이 이분의 중풍은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따님이 치료를 했다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대놓고 완전히 이제 참 진리에 의해서 이 자기 아버지의 중풍을 갖다가 완치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 광명의 여성바다로 갔다가 중풍을 얻어왔다. 이러면은 엄청 이제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중풍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80노인이 무슨 재주로 마음을 정화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풍이라는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마음을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 80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 전부가 화합을 하고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 독송을 함께하고 하면서 온 가족이 진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일처럼 이 등장했던 이 중풍이 결국은 온 가족을 광명화시키는데 일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온 일을 어떻게 이제 참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그리 한 집안에 확고한 어떤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어중제비 신도들 같으면 대부분의 뭐 다시는 그거 가지 마라 하고 뭐 이제 이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참 좋게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10개월간 고생하시다 갔는데 그 집에 모시고 와가 형제들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냥 병원에 계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했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반성이 많이 됐어요. 아, 참 진리가 됐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어났을 때 바로 행동으로 진리가 바로 딱 튀어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평소에 어떤 수행의 공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머리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 하고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소개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광명사상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지우회죠. 이제 지우회 모임을 하고 있는 이제 도반들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체험단 발표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진리가 이제 확실하다, 병이 없다, 불행 없다. 이 체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느끼고 이제 박수치고 체험을 나누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친해진 거예요. 형제처럼 친하게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좋은 이웃으로 이제 지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송년회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송년회를 같이 하자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그게 아니고 일본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송년 그거를 하면서 송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당에서 이제 그 떡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전에 우리 그 흘러 갔을 때 배웠는데 이 떡매 있잖아요. 이게 저걸 내가 본배설을 챙겼는데 그 떡매를 가지고 이제 쳐가지고 그걸 찰떡을 이제 두드려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이제 떡매질을 하다가 옆에 돌아주는 사람이 이 솜씨가 서투러 가면 왜 실수를 해서 옆에 사람은 눈팅이 여기가 딱 떡매를 갖다 때리는 거죠. 이게 뭐 한방 맞아보면 대부분만 시퍼렇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래 이제 이 떡매를 실수했는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 실수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해놓고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버렸나 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책에서도 봤다시피 이거는 지난날 당신 업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같이 있던 가족들이 아니 말이야 자기가 실수를 해놔놓고 뭐 업이 사라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확 달아들어가고 막 맥살 잡고 막 대판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경찰서 고발한다고 이제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갔더니만 눈이 신경이라 하죠. 그러다 이제 경찰서에 이제 소송하러 간다고 가다가 그 시간에 이제 지도강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지도강사가 이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사실 이래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경찰서 고소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지도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송을 하는 건 좋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소송을 한다면 당신 눈은 절대로 안 나아진다. 그러나 당신이 화해를 하면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면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눈은 반드시 나아진다. 어떤 걸 택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괘씸하다고 욕보이는 거 하면 눈 감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을 잊어버리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의사는 불과 이제 한 몇 주 만에 시력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막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정작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은 이게 이제 약간 돌아가 버리는 이게 이제 결국은 반석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다지고 정말 열심히 다지지 않으면은 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그 전에 한창 그 우리도 지구 애들이 성행을 할 때 이제 듣기는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끼리 이제 보면은 막 이제 서로 막 이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 보기 싫어서 그 지구에 안 나가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마음 다 서리 잡고 여기에 와가지고 결국은 지구에서 마음 상해가지고 삐져갖고 안 나온다는 이게 참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도대체가 지구에를 왜 가지고 저러는 거.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어떤 그거를 서로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생활이 아니고 내 자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나는 이래 좋았었다 이걸 이제 자랑 삼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자랑처럼 받아들이면은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항상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조율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 마음을 조율을 이제 제대로 해야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신조 요시다카 하는 분이, 이분은 이제 천담에 소개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그걸 했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목뼈가 부러진 줄 모르고,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목을 다친 거예요. 목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고 이래 했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목뼈 부러진 거 바로 나올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병원을 무려 20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뼈가 부러졌다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목 다쳤다 소리만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목뼈가 부러졌는데 이제 이 몸에 이제 막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 목의 모든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고장이 나면은 우리 목 디스크만 와도 온 전신을 막 마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 있을 때 옆에 분이 후쿠오카에 가면은 좋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렌트킹 검사를 하니까 그 의사가 당신이 큰일 났다. 목뼈가 부러졌다. 근데 가운데가 딱 부러졌는데 당신이 홍켜도 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환자는 일본 전체를 뒤져봐도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희귀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어떤 환자라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용케도 살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이제 그냥 아프니까 병원을 전전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의사한테 그런 말을 딱 들어버리니까 힘이 쭉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의사가 결국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그냥 뭐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당신 이때까지 참 용케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말만 들으면 치료가 돼요. 이렇게 뭐 안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처방전을 넣고 용케 살아있었는데 이 사람만 딱 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관으로 이제 군인하고 돌아와가지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의사만 들으면은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뭐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부인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울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이래가 다음날 이제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구급차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병원을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간 김에 그냥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입원해가지고 좀 씻으면 좋겠는데 이 부인이 당신 입원하면 안 된다. 그 여관에서 통원 치료를 받자. 당신 여기 만약 입원해가 누워 있으면은 죽는다. 근데 그 부인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부인이 입원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관에서 나를 잡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좀 통원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이제 여관에서 그 여관이 일본 생장의 집 신도가 운영하는 여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구치 마사가로 선생님도 한번 주무시고 간 적이 있는 그런 여관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관에서 주인이 사정을 듣고 당신 교합에 가서 지도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여보, 생각이 교합에 가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는데 그 교합에 이제 가니까 그 지도 강사가 당신은 하루에 10,00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해라. 그리고 10,000번 감사행을 하면은 당신 목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 생각할 바보 같은 소리 하다는 의사도 손을 못 써가지고 속수무책인데 무슨 놈의 이 남짓병이 뭐 감사합니다를 지금 의사가 속수무책인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도 하고 10,000번씩이나 감사합니다를 하라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제 부인은 틀리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빛을 본 겁니다. 일단 요 선생님이 10,000번 감사합니다 하면은 낫는다니까. 그래, 이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의사 강사님이 10,000번만 감사합니다 하면은 당신 병이 낫는다잖아요. 그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하고 싶으면 당신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참 순진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열심히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편한테 여보 정말 잘 됐어요. 당신 좋아져요. 잘 됐어요. 좋아져요. 이 말을 이제 반복을. 그렇게 결국은 의사가 당신 용케 살아있네 하고 사람 힘 빼는 거 하고 10,000번 감사하면은 당신은 낫습니다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말의 힘이 결국은 이제 길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살림 속에 말을 듣고 이제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조 씨도 결국은 자꾸 듣다가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분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이거든요. 하라는 쪽하고
척하고 기쁜 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교합에서 그러지 말고 연성회를 가서 받아라. 연성을 받으면은 반드시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연성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열심히 권해가지고 이제 이 남편을 데리고 이제 연성을 받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연성에 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수습을 마치고 강당 안에 들어가니까 강당 그 안에 이제 테이블에 여자 강사분이 한 분 앉아 있는데 가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그 여자 강사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아 예 선생님 목뼈가 부러져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잘 왔습니다. 이러고 근데 아니 목뼈가 부러져서 왔다 하면 그냥 막 동답게 그죠? 막 이게 대단한 환자가 왔으니까 옆에서 뭔가 좀 액션이 나오고 이래야 정상인데 그냥 뭐 옆에 나무 동아리 하나 부러지는 것처럼 그냥 너무 가볍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싹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못 올 것도 않네. 뭐 이런 데가 있노. 괜히 왔다 이제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미 돈은 여러분 25,000원을 돈은 이미 줘버렸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연수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근데 이 강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 말이야. 목 위에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위에 조상님하고 연관이 있는데 당신 조상 보면 드리고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묻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이야기해 줬는 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탁 들켰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목배가 부러졌으니까 알잖아, 그죠? 아는데 본인은 이제 이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탁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고가 있는 것 같다. 이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는 안 받아보자 이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말하는 게 꼭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렇잖아요. 뭐 문제 생겨갖고 저녁에 광명에 우리 수많은 체험반들 들어보면 다 회장님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게 이제 마음이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감명 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를 비꼬는 것 같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만성적 자살행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강화를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를 비꼬아가지고 부모를 원망했으니까 만성적 자살 행위를 했다. 이건 나를 비난되는 거, 나를 비꼬는 거 아니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문을 팍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성이 4일차 되니까 정신행을 하고 6일차 되니까 상호비도 13만 원 하고 8일차에는 이제 조상공연까지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한 8일차쯤 되니까 막 기적들이 일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제 아픈 사람 막 불치병 환자들이 나서가지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지기는데 자기는 8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탁 닫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 즉, 당신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강화를 듣고 당신 스스로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손님으로 앉아있어갖고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준 겁니다. 지적을 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연속으로 3개월을 계속 연승을 받은 겁니다. 3개월 연승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마음이 변하는 게 굉장히 동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간을 연승을 더 받고 나서 이제 느낀 게 내가 아픈 게 부모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는 것이 나를 이렇게 내 몸에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는 깨우친 겁니다. 깨우쳐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제 아버지가 한테 화가 나느냐면은 11형제가 11명인데 그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진조씨가. 그런데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제 주태백이에요. 술주정뱅이야. 그래 일은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술만 먹으면 열심히 술만 먹지. 아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래 아는 11명이나 나눠 먹고 대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이제 배고픈 서름을 많이 받았나 봐요. 배고픈 서름을 강하게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그 남편을 심판을 하고 몹쓸 사람을 계속 매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는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이제 체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남편이 밉더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남편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심판하라고 하면 결국은 그 심판하는 말을 듣고 자식이 결국은 삐뚤으시면은 결국 그 괴로움이 또 내인데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식한테 아버지는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를 세워줘야지 집안이 발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참 자기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 서름을 받으면서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다. 이건 이제 거기에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내가 몸이 좋아하는지겠는데 이 생각만 하면 용서하려고 아버지 생각만 하니까 자꾸 화가 더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아버지 생각만 하면 화가 더 나는데 이거 어쩌면 좋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한테서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고 기뻐하고 용서를 하고 감사해야지 이게 이제 화해가 되는 거지. 그래 나쁜 모습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 미운 아버지 생각하면서 미운 아버지를 좋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서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땅에 태어나주게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뀔 때 아버지를 용서할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귀여워해 줬다든지 어릴 때 뭐 공원에 놀러나 소풍 같은 추억이라든지 분명히 뭔가 어떤 좋은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분 좋았던 것을 기억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 그러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지런히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이제 확 바뀐 겁니다.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한 3, 4개월 이렇게 연성을 열심히 받아가 이제 마음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분이 병명이 보니까 28가지더라고요. 28가지 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일시에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음이 확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연성거락에서 또 이제 3개월 동안 봉사활동 하면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건강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조율이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본래의 마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미워하고 원망하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속에 병을 안고 있었던 그런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 마음이 결국은 내 육체에 드러나게 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그 마음을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남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걸려서 결국은 그 마음이 정화가 되었을 이 사람은 좋아진 겁니다. 좋아졌는데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병을 안고 진리 단체에 와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봅니다만 이게 이제 원리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결국은 마음은 결국은 사랑이 개발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는 진리는 아는 게 아니고 의심 없이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제 바다까지 따라가면 이제 가슴에까지 못 가니까 결국 이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려면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 일어나온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다. 이 기초적인 게 믿음이 확고해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온 일에 나쁜 게 없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와 있습니다. 오직 일어나온 일은 좋은 일이다. 오직 일어나온 일은 나의 영혼을 발전시켜주는 소재일 뿐이다.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이래 생각을 시키면 항상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큰딸이 생일이라고 집에 왔었어요. 근데 나는 요번에 또 한 번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막내하고 10살 차이입니다. 10살 터울인데 근데 이게 막내인데다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어리감도 많이 보이고 애가 이제 부탁만 이제 사달라고 그러면은 거절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생일날 아빠 따라 이제 선물을 사러 갔는데 동생이 따라왔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나는 그걸 전혀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비싼 거 못하고 이제 3,000원짜리 선물을 골랐는데 동생은 금으로 따라와갖고 만원짜리 금을 주고 살려라 해가지고 만원짜리를 살려고 그렇게 이게 내가 선물 받은 게 기쁜 게 아니고 내 생일인데 이거 엉뚱한 동생이 직하면 세배 비싼 걸 들고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가슴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가 올라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할 거야 해서 사줬는데 이제 돌아서서 이게 사람이 비교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동생이 만짜리 있으니까 아빠 그럼 나도 비싼 거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시간이 있어가 거래는 못하고 혼자 속으로 그걸 이제 여가 있나봐요. 그래가 그날도 이제 거꾸로 이제 딸이 이제 돈을 버리니까 아빠 겨울에 추운데 아빠 트레신 하나 사줄게. 트레신 사러 가자 해가 그렇게 이제 삼격시장에 신발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발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막내가 또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이 막내가 이제 운동하고 싶다고 농구공을 하나 사달래요.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딸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농구공 사줬다가는 또 이거 또 뒤집어지겠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됐더라고. 이거 큰딸 생일은 지나고 농구공을 사줘야 됐다. 오늘 또 사줬다가는 뭐 언니 생일을 또 동생 그 했다고 또 이제 원망 들을까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딸이 문방구 가자 그러는 걸 내가 오늘은 그냥 감마 알아 안 알아 내일 보자 오늘은 지나고 보자 이렇게 근데 이 막내는 그 이제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 뭐라 하냐면은 아직 문방구 문도 안 닫았는데 근데 왜 가방 알아보러 켜놔놓고 사주지도 않았고 내가 농구공 사고 싶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알레미는 삐져가지고 문자를 보내놔놓고 틀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만나가지고 내 방으로 불러가지고 엄마 너 언니가 이래가지고 너 언니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속에 콩아 이래 여가 있었는데 똘만 너 언니 가슴에 못 박아라 많이 그렇게 어차피 농구공은 사주기로 했으니까 사주가 되는 거고 하필 너 언니 생일날 그래갖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사소한 것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그죠. 어떤 면에 따라서 그게 아주 적은 것이 굉장히 크게 이제 가슴에 못이 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녀석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아빠인데 말이라도 하든지 그거를 벌써 뭐 지 어릴 때 같으면 지금 이제 30살이니까 벌써 한 적어도 15년이나 뭐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속에 꽁한 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나는 전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뭐 딸들이 원하면 그냥 오야오야만 했지 내가 참 그냥 좋게 했는 게 또 딸한테 가슴에 또 상처가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세심하게 살핀다는 게 이게 참 진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도 참 좋은 거는 어릴 때는 그래도 생일 때만 막 맨날 선물 사달라 그러다가 그 딸이 거꾸로 이제 엄마 아빠 내 생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자기 엄마는 먹고 이렇게 털조끼 하나 사주고 나는 신발 하나 사주고 그래서 참 고맙더라. 그래서 이 녀석 참 잘 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진리 속에 이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우리가 참 이 황금 돼지해에 멧돼지였습니다만 반드시 좋게 조화를 이루어서 농민들이 가슴 안 아프고 서로 윙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